네, 통일교 특검 저희가 수용하기로 하고 이제 협의 중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의에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교도 통일교지만 사실은 이 어떤 종교가 좋은 어떤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특정 종교, 몇몇 종교에서는 이런 혹세무민하는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뭐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또 내부의 개혁적인 법관들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법조계 전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법원에서 예규를 마련한 그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다르다. 무슨 얘기냐? 안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민들의 명령, 우리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내란 전담 재판, 내란의 재판이 일반 재판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매우 중차대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재판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지기현 판사 내란 수계를 내란의 한복판에서 석방함으로써 이 수사를 굉장히 수사가 진행되는데 차질을 빚게 했던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김영일 사건을 배당을 해서 관련 사건이 다 상당 부분 그 재판부로 배당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국회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법안에 의해서 사법부, 법관회의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가 헌법질서 준수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제함과 동시에 또한 사법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 3일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와 국민의힘 장동익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국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서까지 이런 상황들을 빚어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국회 부의장 스스로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한 것이며 그 자체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우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접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서 온 EU가 2035년부터 내연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신차 탄소 배출 목표 감축량을 낮춘 바 있고요. 이미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산의 전기차와 부품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겠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IRA법을 통과를 시키고 트럼프 2기는 출범함과 동시에 내연차 중심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고 탄소 배출, 감축,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이 그리고 전기차 전환을 위한 유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EU나 미국처럼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지구 환경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내 전기차 절반 가까이가 수입차가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점유율 국내에서 2023년 50%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산 전기버스가요. 이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전기차도 물론이고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타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되 반드시 그 차량의 생산이 국내에서 행해지고 그것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때만이 우리 혈세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판 IRA법을 비롯해서 법안을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부분 아마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타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리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